자, 그럼 이어서 직해법 1번 연속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호, 형기, 정우, 준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적으라고 그랬죠. 그냥 적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어요. 이게 직해법 1번인 것만 알면 돼요. 자, 준서 이렇게 적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앞자만 따도 되겠죠. 자, 경품에 당첨된 사람, 얘네들이 이벤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우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탔으면 얘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아주 반복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지호가 당첨됐대요. 그럼 지호가 당첨됐으면 나머지는 거짓이 되겠죠. 자, 지호는 내가 당첨됐다고 하는데 거짓이래요. 그러니까 요 말이 뭐다? 지호의 말이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반대로 쓰면 됩니다. 자, 나는 경품에 당첨되지 않았대요. 준서는 당첨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한 명만 다음과 같이 참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죠, 여기. 그쵸? 자, 경품에 당첨된 사람. 준서가 되겠네요, 준서.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는 설명하면서 풀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풀면 20초도 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봅시다. 자, A, B, C, D를 써요. 조심할 거는 자, 서로 지목하기 때문에 이거 재밌는 겁니다. 자, B가 보물을 찾았어. 자, D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D는 아직 모르니까 놔두고. 자, A가 아니면 내가 찾았어. 그러니까 C죠, C. 난 보물을 찾지 못했대요.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제 거짓말이니까 반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는 거 요거죠? 그때 보물을 찾은 사람은 D. 끝났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예전에 기출문제예요. 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3명의 도둑의 용의자가 있대요. 그런데 누가 서로를 지목하고 있고요. 자, 도둑이 한 명이죠. 그러면 자, 갑을병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병은 확실히 도둑질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병이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자, 도둑질하는 게 나래요. 이렇게 이 거짓말하라고 착실한 사람이 있나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명 중 2명은 거짓말을 했다고 했으니까 3명 중 2명이 거짓말한 건 요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도둑은 갑이 되고요. 참을 말한 사람은 을이 됩니다. 그죠? 자, 갑은 이때 뭐죠? 거짓말을 하죠. 땡. 그렇죠. 자, 병이 도둑질 했나요? 아니죠. 갑이 도둑질 했습니다. 땡. 이런 거죠. 자, 을과 A가 도둑질 했다. 을은 될 수가 없죠, 일단. 땡. 을과 A인데 갑이 도둑질 했으니까 땡이죠. 둘 중에 하나 답이죠. 찍더라도 이걸 찍어야죠. 자, 이번엔 똑같이 진술한 거야. A, B, C를 놓고서.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되고 A가 A 말이 참말이래요. A 말이 맞다. 똑같이 하면 되죠. 자, 내가 도둑질했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둑은 한 명이고 그 도둑이 거짓말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A는 도둑이고 거짓말한 거 이건 맞죠? 일단 놔둬볼게요. 자, B는 도둑인데 B가 참말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죠. C가 도둑인데 C가 참말해. 이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경우죠. 요 경우. 이게 어려운 게.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A가 도둑질 한 거고 그때 모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B는 거짓말이냐? 맞고 A는 참말을 했죠? 땡. 그래서 정답 2번이 됐던 놀라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조차도 우리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게 이 직해법 1번의 굉장히 큰 유용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얘는 4명 가운데 1명만이 단독으로 공금을 행위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 을, 병, 정이 있고 갑, 을, 병, 정을 썼는데 정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은 빼요. 정은 말 안 했으니까. 자, 이 상태로 푸는 겁니다. 자, 풀어봅시다. 을이 횡령했다고 갑이 얘기했죠? 이렇게 되겠죠.
내가 횡령했대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그렇죠? 정의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새 정보로부터 확인한 게 뭐냐? 이 갑을병이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언제 이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냐면 갑이 훔쳐갔다면 3명이 거짓말, 을이 훔쳐갔다면 2명이 거짓말, 병이 훔쳐갔다면 3명이 거짓말, 정이 훔쳐갔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병이 뭐예요? 병이 진실을 말한 거고 정이 훔쳐갔을 때 1명이 되겠죠. 자, 귀가 조치된 사람을 구해라 이거니까 정이 훔쳐갔으니까 이 명백히 파악한 뒤 귀가 조치된 사람 뭐예요? 횡령하지 않았으니 명백한 사람. 갑을 병이죠. 모두 다 훔쳐간 게 아니죠. 누가 훔쳐갔으니까? 정이 훔쳐갔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집에 가 니네는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란 말이야. 라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효용성이 높죠. 자, 이 문제는 요 즉해법을 좀 이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A, B, C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영희, 그 다음에 순희, 그 다음에 보미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 A 진술, B 진술, C 진술이 서로 세 사람의 범인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이렇게 푸는데 이걸 이제 즉해법 2번으로 풀 수 있는데 1번이 훨씬 편하니까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A가 영희가 범인이거나 순희가 범인이래요.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범인이 1명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A, B, C, D가 범인을 찾아요. 근데 범인은 1명이래요. 그러니까 범인 1명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A의 진술이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야, B가 범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있죠. A가 또 얘기합니다. B 또는 C가, 참고로 또는 이거 and가 이겁니다. B 또는 C가 범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있죠. 그죠? 얘가 아니면 얘니까. 자, 그 다음에 B와 C가 범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자, 얘는 국어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1명이라고 얘기했는데 B와 C가 범인이라면 범인이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이벤트 대상이 1명인 거는 and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and 문장을 우리가 연언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화 문장을 선언 문장이라고 하는데 연언 문장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는이잖아요. 얘는 선언 문장이라고 하고 선언 문장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봅시다. 순이가 범인이거나 보미가 범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영희가 범인이 아니거나 보미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희가 범인이 아니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미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 즉해법은 얘가 범인이라면 얘의 말이 참이냐 이런 거예요. 그거죠? 그럼 영희가 범인이면 범인이 아니거나 참이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면 되니까 참이에요. 자, 순이가 범인이라면 뭐 어떻게 되죠? 범인이 아니거나 범인이 아니라는 말이 맞죠. 이것도 참이죠. 둘 다 범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둘 다 범인이면 아니기만 하면 되잖아요. 범인이 아니라면 범인이 아니다. 참이죠. 그러니까 모두 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C 문장은 모두 참입니다. 자, 그래서 한 진술은 거짓이고요. 나머지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한 진술은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 진술은 거짓이고 나머지 두 진술이 참이니까 요거죠. 요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타깝게도 어느 진술이 거짓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을 때 다음 중 반드시 거짓인 게 뭐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영희가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보미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첫 번째 영희가 범인이냐? 반드시 거니까 참일 수 있죠. 그렇죠? 자, 순이가 범인일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얘 아니면 얘예요. 범인은 얘 아니면 얘입니다. 그죠? 여기서 아니죠. 자, 보미가 범인이다 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얘 또는 얘니까. 자, 범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영희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영희가 범인이 아니면 순이도 범인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거짓이죠.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반드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직해법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해법 2번은 뭐냐? 얘는 자, 1번의 조건이 뭐였죠? 조건 명제가 없어야 되고 서로 상대방을 지목하는데 요 2번은 어떤 제3의 대상을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야. 민기가 야, 동호가 싸움을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동호가 N동호에 갔어. 종현은 아니다. W동호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3의 그런 어떤 대상을 지목하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이렇게 적어요. 민기, 그 다음에 종현, 동호를 적고 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적어보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줄석이기 때문에 3팩토리얼인 6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이제 뒤에 이제 순열, 조합, 우리 앞에서 배웠죠? 순열 조합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릿수가 3개가 있으면 3개 올 수 있고 2개 올 수 하나 올 수 있죠. 왜냐? WT, N하고 NTW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고 이렇게 3팩토리얼이 됩니다.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나오는 경우의 수를 NWT, NTW, WNT, WTN, 그다음에 N, 그다음에 T죠. TNW, TWN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적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얘 진술대로 한번 이 경우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민기가 얘기했어요. 동호가 N동호에 갔대요. 그럼 얘가 동호거든요. 동호가 N에 간 건 이게 케이스별입니다. 그때 N에 간 건 언제죠? 이때죠. 동호가 N에 간 건. 그때 얘의 말이 뭐예요? 참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거짓말이겠죠. 자, 두 번째. 종현의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동호는 W에 갔는데 그럼 W일 때, 이 동호가 W일 때만 참이죠. 이렇게 참이 됩니다. 나머지는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N도 아니고 W도 아니야. 결론 뭐죠? T에 갔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술을 했는데 T동호에 간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간 게 T가 참말을 했죠.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땡. T가 참말을 하죠. 땡. T가 참말하죠. 땡. T가 거짓말하네요. 오케이. T도 거짓말하네요. 오케이. T가 참말하죠. 땡. 자, 마지막으로 N동호에 간 사람은 참말합니다. 그럼 N동호에 간 사람 거짓말하죠. 땡.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기는 T, 종현은 N, 동현은 W에 간 거죠. 정답이 3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게 직해법 2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이렇게 쓰고 진수를 밑에 단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의 특징을 잘 보면 만약에 이게 Z 동호회까지 쓰면 어떻게 될까요? Z 동호회.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뭐 이렇게 N, W, T, Z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 몇 개일까요? 4팩토리얼 개죠? 그러니까 24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24개를 다 어떻게 써요? 그리고 못 맞춥니다.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힌트를 또 하나 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4개로 푸는 건 안 돼요. 3개를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직해법 2번은 보통 3개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저리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해놨고요. 자, 한번 봅시다.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를 보면은 01, 02, 03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가봤더니 이렇게 B부서냐 A부서냐 C부서냐라고 나눠진 거예요. 그럼 이제 부서를 한번 써봅시다.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ACB, BAC, BCA 이거 잘 써야 돼요. 잘못 쓰면 헷갈려가지고 망합니다. 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잘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1번의 진술 2호실이 B래요. 그럼 2호실이 B인 건 여기죠. 그때만 참이 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됩니다. 이게 케이스거든요. 각각 케이스. 자, 3호실은
B 또는 A래요. 그럼 B하고 A가 여기 있죠. 사무실이 여기니까 얘가 참, 얘도 참이죠. 또는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1호실이 C예요. 그럼 1호실은 이쪽이니까 C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한 사무실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3개의 안내문 중 단 하나만 거짓이래요. 그냥 2개 거짓이죠. 땡, 2개 거짓, 땡, 3개 거짓, 땡, 2개 거짓, 땡, 요거죠, 요거. 그렇죠? C, A, B가 됩니다. 자, 1호실은 C예요. C, 땡. 1호실은 B냐? 땡. 사무실 A냐? 땡. 사무실이 B죠. 맞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예요. A방하고 B방하고 C방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괴물, 하나는 빈방, 하나는 이렇게 보물이 들어있는 방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이 나올 수 있는 게 보물, 빈방, 괴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보, 괴, 빈. 얘를 항상 이쪽으로 먼저 써줘요. 빈, 보, 괴. 보, 괴, 빈이죠, 빈. 빈, 괴, 보. 이제 마지막으로 괴물을 써주면 되겠죠. 괴, 보, 빈. 괴빈보. 일단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볼게요. 자, B방에 괴물이 들어있대요. 그 B방에 괴물이 들어있는 건 여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X를 표시하고요. 자, 이 방에는 비어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방이 비어있는 건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죠. 빈방 요거 2개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방에는 보물이 들어있대요. 자, 보물이 들어있는 방이 여기입니다. 자, 이 상태예요. 그쵸? 자, 그런데 질문이 뭐냐? 3개의 안내문 중 단 하나만 참이라고 한대요. 단 하나만 참인 걸 한번 찾아볼까요? 얘도 단 하나만 참이죠. 얘도 단 하나만 참이죠. 그러니까 셋 중에 단 하나만 참이잖아요. 얘는 아니죠. 3개가 거짓, 2개 참, 3개 거짓, 2개 참. 단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요거만 된다는 거예요. 요거만.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봅시다. 2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대로 풀어야 돼요. 자, A, B, C가 있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보, 빈, 괴. 그 다음에 보, 괴, 빈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이 경우가 나오니까 A는 무조건 뭐가 나와요? 어떤 선택을 하든 보물이 나옵니다. B는 빈방이나 괴물. C는 괴물이나 빈방. 여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 무조건 맞는 거니까 요거죠, 요거. 자, B에는 보물이 들어있다.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괴물 아니면 빈방이기 때문에. 자, 괴물을 피하려면 B에 가야 되는데요. B에 갔다가 괴물을 만날 수도 있죠. 자, 반드시 괴물이냐? 아니죠. 비어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방 C에는 보물이 들어있냐? 보물이 들어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번을 찍는 걸 못 참죠. 참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기가 막히죠? 풀이법이. 자, 얘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A, B, C가 있는데 1, 2, 3등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1, 2, 3, 그 다음에 1, 3, 2, 2, 1, 3, 2, 3, 1. 자, 그 다음에 3등이니까 3, 1, 2, 3, 2,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진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위는 C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대요. 그럼 1위가 C가 되는 건 이때죠. 그때. 자, 거짓이 되고. 제가 3등이겠죠? 이때죠. 그러니까 자기 걸 본 거예요. 저는 그냥 무난 2등만 할게요. 자, 이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한 개만이 참이래요. 한 개만이 참인 건 여기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얘는 A, B, C가 3등, 3등, 1등, 2등, 2등, 1등이에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3등입니다. 그렇죠? B는 1등, 2등, C는 2등, 1등 가능해요. 그러니까 B가 1등이다. 몰라요. 2등일 수도 있어요. 자, C가 1등이냐? 2등일 수도 있죠. B는 3등일 수는 없어요. A는 1등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인 건
2번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풀어주면 깔끔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얘도 같은 계열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꼭 멈춰 놓으시고 풀어보세요. 자, A, B, C가 있고 갈 수 있는 회사가 KLG예요. KLG, KGL 써봅시다. LKG, LGK, 그 다음에 G, L, GKL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잘해야 돼요. GLK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자 봅시다. C가 K 회사에 갔대요. C가 K에 간 건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이 되고 거짓이 됩니다. 자, C가 L 회사에 갔대요. 여기죠. 여기 참, 여기 참이네요. 자, 둘 다 거짓이다. 난 K도 아니고 L도 안 갔대요. 그럼 뭐 G에 갔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G회사에 간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G회사가 거짓말한 거는 언제쯤 참말했으니까 땡, 참말했으니까 땡, 참말했으니까 땡, 참말했으니까 땡.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거짓말이네요. 여기 땡이죠.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K회사에 간 사람은 참말했어요. K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죠. GKL이죠. GKL. 정답이 3번이 되겠다. 뭐 위에랑 비슷한 유형이죠. 자, 그런데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보면 얘는 애완동물이 4마리예요. 그죠?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정대리가 있는데 애완동물이 4개야. 근데 어떤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물었을 때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는 2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김이, 박, 정이 4마리를 키우는데 토끼, 사자, 호랑이, 염소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럼 24가지를 다 그려야 돼요. 24개를. 그러니까 못 풉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그런데 얘는 특징이 있어. 뭐냐? 4마리 중 2마리는 강아지고 2마리는 고양이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죠? 총 6개 이상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2마리니까 여기다가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정대리를 한번 써볼게요. 정대리 써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고양이가 2마리, 그 다음에 강아지가 2마리니까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고강, 그 다음에 고강, 강고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첫 번째일 때 정리가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하고 강아지다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강아지 하나씩 밀리면 되겠죠. 그럼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면 6개가 다 써졌습니다. 이 상태로 얘네들의 진수를 한번 보자 라는 거죠. 자, 이대리와 박대리는 강아지를 키운대요. 자, 이대리와 박대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게 뭘까요? 요 경우죠, 요 경우. 다른 거 없죠? 요거만 참이고 나머지는 없네요. 강아지 키우는 게. 거짓이 되겠죠? 자, 박대리가 고양이를 키운대요. 박대리가 고양이를 키우는 건 여기죠.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푸는 거예요. 지금 그 직해법 2번을 똑같이 푸는 겁니다. 자, 정대리도 고양이를 키운다지. 정대리 고양이는 여기죠. 나머진 다 거짓말이고. 자, 김대리와 박대리는 고양이만 키운대요. 자, 김대리하고 박대리는 고양이를 키워야 돼요. 자, 김대리하고 박대리가 고양이 키우는 건 여기죠, 여기. 나머지는 없겠죠. 고강, 강고니까 없어요. 나머지 다 X입니다. 자, 이때 물어본 게 뭐냐? 자, 강아지를 키우는 2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대요. 자, 강아지 거짓말 땡. 강아지 2명 맞죠? 진실 말하고 있죠? 강아지 한 마리만 진실 땡. 강아지 한 마리만 진실 땡. 강아지 한 마리만 진실 땡. 땡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만 뭐예요? 성립하는 겁니다. 이때 강아지를 키우는 게 누구예요? 이대리, 정대리가 되겠죠. 그렇겠죠? 정답이 5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직해법 2번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쭉 다 그려서 푸는 거죠.
압도적으로 빨리 푸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요 직계법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